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악수 한번 하시죠. 네, 방송에서 많이 배웠고 저희 도서 그 서점에 가서는 당신들의 댄스라는 책으로도 뵀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전 처음으로 뵙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입니다. 어떻게 찾아오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저 위치 너무 좋죠. 위치 너무 좋습니다. 네, 여기 서초동은 그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오는 이런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아시는 인물입니다만 그래도 잠시 우리 유동규 본부장님을 잠시 소개시켜 드리면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을 하시면서 대장동 세력과 사이에서 이 가운데 가교 역할을 하셨고 이와 같이 이재명 변호사가 정치인으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 이른바 도원결의는 삼국지에서 유비를 황제로 만들자 뭐 이런 삼국 통일하자 이런 취지에서 관우와 또 장비가 또 주군으로 모시던 유비가 서로 의형제를 맺었던 그 결의를 했던 사람들 의리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장비를 악역을 자처하면서 평생 정말 이재명, 정진상, 또 김용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헌신자까지 같이 위기 속에서 자기를 버리는 것을 보고 이거는 아니다라는 판단에서 정말 내가 대한민국의 어떤 역사적 흐름을 한번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거의 뭐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띈 것 같은 정말 자기의 목숨을 정말 걸고 정말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던 용기 있는 사람의 대명사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실제 성남시의 그 도시개발공사에서 본부장을 하시고 대표이사가 공석인 상태에서 도시개발공사 직무 대행을 하셨고 이후에 대장동 사건이 실제로 사건이 수사가 이루어질 때 처음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정말 입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절대 열려지지 않을 그럴 철벽 수비를 하다가 일정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사안의 진실을 검사님 제가 이 사건 진실을 말하면은 사건의 실체를 밝혀주실 수 있는가요? 라는 말로 지금 오늘까지 이른 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제 말씀이 어느 정도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뭐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만 전공이 성악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네.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저기 그 변호사님이 더 좋으신데요. 예,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뭐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자고 한다고 하면은 전공을 이게 음악을 하시고 하셨는데 어떻게 성남에서 이재명 대표와 어떤 재건축을 하면서 만났다고 하는데 그 이재명과의 어떤 첫 만남 한번 본인의 어떤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뭐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다가 예전에 그 2008년도에 이재명이 분당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하죠. 그때 저는 이제 분당에 살고 있었으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민주당에서 이렇게 출마를 했었구나. 뭐 그 정도만 그게 현수막 붙어 있을 때 이제 그거라서 이재명이라는 사람 이게 거기에 대한 좀 인식이 있었던 것이 뭐 관심도 없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분당이 전부 다 이제 국민 한나라당 그렇죠. 한나라당의 텃밭이었죠. 그때는. 텃밭이었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있었는데 제가 그때 리모델링이 이제 분당이 이제 불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200만 호 주택 200만 호. 주택 그때 200만 호에 밀어내기면서 만들어졌는데 이제 뭐 바다 모래니 뭐 이런 말 그렇죠. 나왔고 예. 이제 아파트가 이제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재건축은 너무 멀고. 그렇죠. 용적률 때문에 사업성도 부족하고. 네, 그다음에 너무 멀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등급이 오히려 더 안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녹물이 막 나오고. 배관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싹 교체할 것 같으면 차라리 리모델링을 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당에 리모델링 바람이 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그걸 좀 관심을 가졌다면 아마 분당 사람들은 지금도 국민의힘을 다 밀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 국회의원이 고은기 의원하고 임태 의원이
고은길 의원이 만나주긴 했는데 임태희 의원한테 또 넘기고 임태희 의원은 또 만나주지도 않고. 예나 지금이나 국민의힘 쪽 국회의원들은 밥값을 좀 제대로 못했네요. 네, 그러는 바람에 뭐냐면 이재명이라는 이제 괴물이 탄생된 원인이 된 겁니다. 사실 그게.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민주당 부대변인인데 보자 그래갖고 그 당시만 야당이고 그럼 이제 부대변인이라고 그러니까 일단 만나보자.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된 게 거기 이제 이번에 이제 구속됐던 김인섭이 하는 그 나로더라는 그 횟집에서 예. 김인섭 이번에 그 저기 백현동 그렇죠. 사건으로 예. 형님 이재명이 형님이라고 부르고 네, 형님이라고 그러죠. 성남시 공무원들이 회식은 네. 다 거기서 나로도에서 하는 네. 그러니까 그 나로도에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재명을 만나게 된 거고 그때 그 우리가 이제 의기투합해가지고 우리 단지만 해도 1156세대였는데 제가 이제 카페나 이런 데다 우리 단지에 카페가 있어요. 우리 단지 카페가 이제 글을 올리면은 우리 단지 사람들이 다 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단지 사람들이 다 보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 이제 투표소가 있었단 말이죠. 그 이재명 이제 투표할 때 머리에 털 나고 처음으로 민주당을 찍어버려요. 이런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어쨌든 이재명은 리모델링 하는데 관심 가지고 도와주고 한다고 하니까 네. 우리의 어떤 그런 이익을 대변해주고 하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안 도와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이재명을 그때 정치인 이재명으로 밀어주기 시작했다는 거네요. 예, 그래서 이제 뭐냐면 좀 우리하고의 어떤 그런 게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사람이 정치 신인이지만 한번 키워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정진상이 술 먹으면서 나라를 먹자 그러더라고요. 나라를 먹자. 예. 그 이재명하고 다 같이 있는 데서. 이재명 없고 정진상 저하고 김용 셋이서 예, 술을 먹는데 나라를 먹자 그러더라고요. 성남만 먹지 말고 나라를 먹자. 예, 우리가 성남을 당선도 아직 안 됐는데. 예.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 대의가 좋네. 해가지고 그때 그러면 좋다 한번 해가지고 이기토 해봅시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도원 결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정치인 이재명을 성남을 기반으로 해서 이재명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던 거죠. 이제 그 안에 근데 제가 지금 범죄에 가담한 내용의 죄값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에도 하나의 죄인이가 된 겁니다. 제가 이재명이라는 빌런을 이 저 자리까지 가게 하는데 제가 받침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을 제가 반드시 우리 그 역사에다 갚아야 되는 이 죄를 진 거고 제가 감옥에 안에 있을 때도 제가 하나님한테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빨리 저승사자든 뭐든 좀 보내서 나를 데려가 달라 이렇게 요구를 계속했었습니다. 그러게요. 참 어떻게 보면 역사의 참회록을 쓰는 마음으로 수사에 임했고 지금 각종 이재명을 비롯한 측근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우리 유동규 본부장님께서 지금 증인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정말 많아요. 보면은 단순히 대장동 사건뿐만 아니고 위례, 백현동, 변호사비 대납, 성남 FC, 쌍방울 대북 사건, 위중교사 사건 이런 부분에 다 지금 핵심적인 인물로서 지금 증언하고 수사받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중교사는 제가 안 나가고 그거 빼고 그거 빼고는 제가 다 성남 내용들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증인으로 이제 나가야 하는 상태고요. 이게 지금 요번에 채용비리 터졌잖아요. 네네. 예, 그 성관이만큼 그 당시에 썩었던 데가 어디냐면 성남시였습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런 짓을 하면서도 마치 깨끗한 것처럼 예, 그거를 이제 포장하는데 또 가담을 했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시설관리공단이 사람을 많이 씁니다. 그때 이제 한 680명 정도 지원됐는데 아이고. 제가 나올 때 몇 명이었냐면 한 1,200명. 야,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네요. 키워놨습니다. 두 배로 키워놓고 이제 했는데 그때 처음에 딱 들어가니까 뭐냐면 사람들 뽑을 때 서류하고 면접밖에 없어요. 그러면 서류 면접에서 점수 주면 끝나는 거예요. 시험이 없으니까. 복마전이었겠네요. 취직 복마전.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그 전 이사장이나 기획본부장 자리에는 이력서가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제 뭐냐면 청탁을 하냐면 시의원들 시의원 다 시의원들이 하죠. 다 청탁을 해요. 그래갖고 한 명당 막 1,000만 원씩 받고 넣어주고. 예. 그러니까 이제 매간매직 한 거죠. 예. 매간매직을 하고 이제 그렇게 왔던 데가 시설관리공단이었던 그렇죠. 건데. 그 시설관리공단을 가지고 이제 대장동을 뭘 하려고 하니까 수용할 수 있는 권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걸 공단으로 공사로 만들고 만든 거죠.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실무를 제가 다 뒤에서 했죠. 많이 예.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 바람에 이제 제가 이제 가담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요번에 그 김용의 내용도 좀 이따 잠깐 이제 이따 가짜 변호사 사건 사건 해가지고 그 김용이 관련돼 가지고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저는 아무튼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집요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거 그리고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찾아내고 알아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국민들이 그걸 모르시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좀 전에 아까 말았지만은 사람을 뽑는데 옛날에는 이제 뭐냐면 권한이 누구한테 있었냐면 이사장이나 사장이 매간매직을 했다면 이재명 때 들어서는 뭐냐면 오다가 내려옵니다. 10명 뽑는다 공고가 딱 나가면 그 10명을 누구를 뽑아라. 이미 내정이 돼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오다 받은 대로 말하자면 저는 이제 점수 계산하는데 그러니까 외부 인사위원들이 있어요. 외부 인사위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내부 인사위원들이 있는데 그 이제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인사위원장이고 기획본부장이니까 인사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외부 인사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도 누가 보냈냐 이재명하고 정진상이 보냈는. 그렇죠. 정진상이 그 심지어는 이제 김현지 남편도 거기 인사위원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제 뭐냐면 오다 받은 대로 자기들도 알고 와요. 그래서 아까 중앙선거관리위원을 비롯한 선관위 매관매직 사무총장 아들 딸 취직시키고 내부적인 통신망의 세자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비교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겠네요. 이제 성남도시공사의 세자는 저였죠. 그러니까. 그렇죠. 실권자였으니까. 그러니까 아들 대신 가 있으니까 저는 이제 이재명의 양자. 그래요. 이 정도면은 뭐 저희 아이스 브레이크는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또 하나하나 최근에 어떤 근황이라든가 또 책을 또 들고 나오셨는데 책에 대한 또 쓰게 된 배경과 그 핵심적인 내용 저도 사실 어제 파일로 해가지고 내용을 조금 읽어봤는데 흥미진진하기 그지없습니다. 이게 실화냐라고 할 만큼의 어떤 소설보다 더 드라마틱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최근의 어떤 재판 그리고 향후의 어떤 계획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하나하나 인터뷰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실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마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겠죠. 재판 마치고 대구로 귀가하는 도중에 엄청나게 큰 트럭이 차 뒤를 쳐서 생명을 잃을 뻔했던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요즘 건강은 좀 어떠시고 최근에 근황은 어떠신지요? 그때 이후로 이제 허리가 원래 허리가 좀 안 좋긴 했었는데 이제 많이 좋아졌었거든요. 그때 이제 허리를 다쳐가지고 이후에 이제 계속 이제 허리가 또 이제 아픈 거죠. 내가 이제 재판 때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또 이게 또 이제 허리에 또 부담을 주니까. 이게 이제 낫지를 않고 계속 이제 좀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주일에 2번씩 뭐 재판을 계속 나와야 된다니까. 그 왼쪽 다리는 지금 이제 많이 감각 같은 게. 그러니까 이게 신경을 많이 눌려가지고. 이게 상처가 나도 아픔을 잘 못 느낀. 그렇구나. 상태가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병원은 계속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허리는 제가 병원을 가봐도요. 이게 뭐 수술하거나 뭐 하는 거나 이런 요법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이제 생활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자기가 다스려 나가야 됩니다. 통증. 그러시구나. 혹시 우리 멸콩 TV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그 정형외과 의사분이나 아니면은 어떤 침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어떤 통증 완화나 할 수 있는 전문가 한의사 선생님들이 계시면은 저희한테 연락 좀 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보배 같은 분입니다. 건강해야 또 재판에도 나가고 수사도 계속 그 진행하는데 협조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멸콩 TV 시청자 여러분 또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지금 멸콩 TV 그 중에 좀 전에 지금 댓글 유동규님 항상 지지합니다라고 지금 돼 있고 김숙자님 범죄자들 즉각 구속하라. 유동규 애국자님 응원합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박종수님 이재명 정진상 이름만 들어도 끔찍하다 이런 말씀 있고요. 그래요. 또 그 투제이님 이재명 여러 잡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또 순이님 유동규 씨 힘내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라고 하시면서 하트 또 낸 것 같습니다. 맞아요. 허리는 마사지뿐입니다. 아마 허리 아프시면서 또 그런 말씀 또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최근에 화제를 몰고 온 책이 있습니다. 당신들의 댄스. 한번 책을 한번 좀 들어주실까요? 예, 이 책인데요. 예, 저도 한번 네네. 예, 드리겠습니다. 네. 예, 보면은 아마 그 인형극이나 이런 데 관심 있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요게 인형극에 쓰는 마리오네트라고 하는 이게 푸펫, 이게 인형 아닙니까? 위에 줄을 달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말도 하고 아주 사람처럼 막 움직이는 아주 정교한 인간같이 생긴 사람같이 생긴 인형인데 이 글 내용을 보면은 이 마리오네트가 나였고 나 위에서 누군가가 그분이 나를 조정하고 있었다 하는 그런 느낌이 강했는데 당신들의 댄스 과연 그분은 누가 조정하고 있는가? 이 이름에 얽힌 얘기 탄생의 비화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게 이제 그 원래 이제 제목을 따온 거는 그 일본의 이제 소설가 그 책에서 제가 이제 따왔는데 내용들을 보면은 그 예전에 그 뉴욕 타임즈의 그 헨리 스콧이라는 그 지부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지부장이 이제 자서전 같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은 모든 외신들이 이제 외신들 중에서도 이제 본인이 이게 항상 이제 뭐 리드하고 그렇죠. 뉴욕 타임즈면은 예, 뉴욕 타임즈가 이제 리드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랬는데 다 속았다. 자신들도. 예, 그러면서 마리오네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적인 사람들로 오해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민주적인 사람들이 민주를 말로는 민주를 외치고 말하자면 언더독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야말로 탑독의 야망을 꿈꾸는 야망에 길들여진 사람들이었을 뿐 절대 민주적인 어떤 의지나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한테 자기들은 이용당했다. 는 내용들이 이제 그 글에 책에 보면 나옵니다. 그처럼 이 책도 뭐냐면 저만이 아니고 투표를 하는 사람들도 다 이 마리오네트가 될 수 있다는 거, 속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나뿐만 아니고 여론 조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들조차도 이용당한 다음에 버림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어떤 이 제목을 묘사했다는 말씀이네요. 네, 권력을 따기 위해서는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재명 같은 경우는 아버지도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떨 때는 화전민이었다가 어떨 때는 광부였다가 어떨 때는 또 저기 그 청소 노동자였다가 어떨 때는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가 이게 아버지가 직업이 계속 바뀌어요. 맞아요. 예. 도대체 아버지가 몇 명인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많은 아버지한테 시집을 가신 건지 아니면은 그 많은 직업을 바꾸신 건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뭐 또 저기 모르겠습니다만 가는 곳마다 이게 말이 아버지의 직업조차 바뀌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진실을 털어놓으니까 음흠. 그러니까 이화영도 이게 두려워서 예. 말하고 처음에 이제 저처럼 입 열었다가 예. 쑥 닫은 거죠. 그렇죠. 무섭거든요. 무섭거든. 그러니까 온갖 방법으로 공격해오고 댓글들에는 심지어 막 댓글들이나 이런 걸 또 보면은 네가 얼마나 웃고 사는지 얼마 그렇죠. 안 남았어. 예. 너가 이제 살 날이 며칠이나 두고 보자.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위협적인 글들도 많이 이야기하고 법원 가면은 개딸들 막 쌍욕을 막 해댑니다. 예.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제가 보여드리면 이거는 제 추측도 의견도 아니고 실체가 드러난 팩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니까 하나의 공당에서 만들어서 저를 공격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만들어서 준비했는지를 지금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대합 빌딩이라는 여의도 대합 빌딩에서 이 네네. 사람들이 모여서 주로 텔레그램을 이용합니다.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텔레그램을 이용하고 이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을 드리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우종, 이한주. 지금 이한주는 경기연구원 원장이었다가 지금 뭐냐면 민주연구원 원장입니다. 맞아요. 본인이 그때 제 기억에 저기 어디지? 민주당 국회의원들 뭐 강남 빌딩 다 팔아라 뭐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이분이 상당히 재력가면서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제가 되니까 자기가 못한 겁니다. 예, 그 자기가 이제 그 자리를 전면에 못 났습니다. 예, 못 났던 사람 아닙니까? 예, 민주연구원 원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상호 특보, 김홍국, 그다음에 현근택 변호사. 김영국은 그 경기지사 때 대변인 했던 언론인 출신. 전 대변인. 예. 그다음에 이제 현근택, 그다음에 이민택 변호사, 예. 장용진 기자. 지금 장용진 TV 하고 있잖아요. 예, 맞아요. 유튜브. 그다음에 이제 김성수. 그다음에 안원구, 이경, 안기령. 예, 요즘 방송에 많이 나오고 얼마 전에 안기령은 강북구에 나왔다가 떨어졌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 차은우보다도 잘생겼다 했던 안기령. 그렇죠. 예, 차은우보다. 그러니까 저는 안기령이가 어디서 툭 튀어나왔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 멤버 안에 들어있던 게 이경 안기령이더라고요. 아하. 이경은 이제 뭐냐면 그 보복운전 때문에 이제 날아간 거 없이 그렇죠, 예. 안 그러면 이경도 주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 친 이재명계가 됐는지 봤더니 유동규 네거티브 팀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이 사람들이 모인 목적이 자 주요 구성원 해가지고 조직 준비단 구성회의 보고 해가지고 딱 나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든 문서예요. 내부 문서를 내부 통해서 문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란 거죠. 이거는 제 추측과 예상이 아니라 이거는 조사를 통해서 나오고 그 사람들이 만든 문서를 내부 문건이 읽어드리는 겁니다. 예. 총괄 이한주 이우종. 그 다음에 이 이우종은 여러 가지 활약한 거 아시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전략은 고경훈. 그 다음에 법률은 현근택, 이민택. 그 다음에 언론은 김상호, 장용진. 조직은 신호철. 그 다음에 김성태. 직능은 성준호. SNS는 PC 그 다음에 서지연 이렇게 해가지고요 법률 총괄 법률 전략 언론 조직 직능 SNS까지 이래가지고 무엇을 하자고 그랬느냐 유동규 죽이기 뭐 이런 겁니까? 재판에 그러니까 상대 피고인들의 네거티브 이미지 공격할 것. 야 그게 쉽게 말하면은 유동규 죽이기 팀을 만들었다는 말이네요. 예. 그 상대는 저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거티브 이미지를 만들 것. 그리고 김용이나 이재명한테는 포지티브 여론을 형성할 것. 여론 형성을 위해서. 그런 내용이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죠. 예. 그리고 이 조직을 강화하고 확장성 위해서 노력할 것. 그 내부 문건은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금 이게 검찰에서 조사해서 나온 겁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받은 내용입니다. 야 무시무시하네요. 이게 실제로 현출이 됐는데 기사 한 줄 안 실립니다.
어느 정당에서도요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여론을 조작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이렇게 만든 조직, 내부 조직이 만들어진 게 나오면은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이게 나왔거나 아니면 청와대 문건으로 이게 나왔으면요, 이재명이 맨날 나와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렇죠. 뭐 국정농단이네 탄핵하자 또 그 얘기 나올 거 탄핵하자의 아닙니까? 빌미가 될 텐데 네. 민주당이 이런 지금 거대 여당이 이런 짓을 벌였는데도 불구하고 언론 한 줄 안 실린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좋게 말하면 여론 대응팀. 있는 그대로 말한다고 하면 여론을 조작하겠다라는 의도로 만들어진 팀이었다고 지금 유동규 본부장님께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아니요, 여기에 지금 한 일을 조금만 더 읽어드릴게요. 지금 네네. 변호사님이시잖아요. 네네. 이것도 깜짝 놀랄 일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네. 그냥 이 회의로 그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매주 화요일 11시에 모입니다. 매주 화요일 날. 예, 이렇게 어디에서 아까 대합빌딩? 대합빌딩에서 대합빌딩에. 모이는데 여기에 이제 누가 가세를 하느냐면요. 예, 누가 가세냐면 새날. 그 다음에 유튜버, 진보 유튜버. 여기에 이제 누구냐면 빨간아재. 뭐 이런 유튜버들. 기자들 쪽에 오늘 저녁에 그날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1심에서 김영희 구속됩니다. 김영희 1심에서 5년 5년 선고받고 실형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되고 나니까 이 구속 부당함에 대해서 언론 플레이 좀 해달라고 새날 진보 유튜버 기자들 쪽에 연락을 완료했다. 그리고 각종 커뮤니티 및 단체방 이 사람들이 민주당 단체방 아시죠? 예, 단체방. 거기다가 쫙 뿌린 거죠. 그 다음에 대변인님이 누구냐면은 여기 이제 그 김용희 옛날에 그 대변인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대변인 입장문을 돌리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만든 명분들 있잖아요. 자기들이 만든 여론전 만드는 명분들에 대해서 쫙 뿌려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계기를 좀 배경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김용희 재판에 넘겨서 1심 실형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죄명이 뭐냐면은 뇌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뇌물을 준 사람이 유동규 본부장인 거죠. 전달한 거죠. 전달한 거죠. 그러니까 예. 그 남욱이하고한테 야 좀 돈 좀 받아 와라라고 하니까 그 심부름 역할을 유동규 예. 본부장이 하셨는데 그때 1심 판결 선고를 할 때에 지금 문제 그 선고 선거 오후 2시에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그날 오전 아침에 MBN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때 양문석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재판에 여러 번 나가는데 증거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고 유동규 말은 결국 믿을 게 하나도 못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적어도 그건 실형 5년은 나온다라고 말씀했었는데 말씀드렸듯이 유무죄를 가릴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증인이 바로 유동규 본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뭐를 하겠습니까? 유동규를 죽여야 되는 거죠. 유동규 말에 신빙성을 까야 이재명이 살고 그리고 그 김용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뒤에서 1심 선고되니까 뒤에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조직적으로 일어나는데 여기 보면 깜짝 놀라는 게 그 이제 김용태 위증이 일어납니다. 예. 이게 이응우라고 이게 이제 그 대선에까지 그때는 뭐냐면은 그 저기 누구야 그 진보당 네네. 진보당이 아니라 그게 저기 심상정 의원 계신 예, 그 녹색 정의당. 정의당 예. 정의당 후보로 대선 후보까지 갔던 사람이 이응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 이 이응우가 거기에 상권진흥원 이재명 밑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예, 경기 상권진흥원. 예, 경기 상권진흥원 원장으로 들어가는데 예. 김용이 5월 3일 날 돈 준 날을 자꾸 이제 김용 쪽에서 특정해라 하니까 5월 3일로 검찰이 특정을 하니까 이 5월 3일 날 자기에 있는 행적 알리바이를 만듭니다. 예. 그 알리바이를 만든 게 자기는 그날 상권진흥원에 경기 상권진흥원 즉 광교에 있는 컨벤션 센터에 그게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경기 예. 컨벤션 센터 그 있죠. 컨벤션 센터 안에 그 경기 상권진흥원이 있어요. 그 경기 상권진흥원에 자기는 갔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시간에 유동규를 만나가지고 뇌물을 받느냐. 그게 이제 거기 사무실로 갔겠냐. 왜냐하면 그때 이제 유원홀딩스 제 사무실에 왔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두 번째 방문이 되는 건데 그때 이제 왜 갈 수가 없다. 나는 이제 그거를 알리바이를 댄 거예요. 현장 부재 증명을 했는데 자 그때 이제 누가
증명했냐면 세 사람이 만났다고 예.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세 사람이 누구냐면은 한 사람이 이제 더 나옵니다. 여기 이제 조직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거기에 이제 가담을 하는데 신호철 이 이제 뭐냐면 나도 그때 거기 같이 있었다. 거기 같이 있었다. 해갖고 사실 확인 증명서를 써줍니다. 예. 그러니까 없었습니다. 이제 그 김용은 내가 없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만나지도 않았는데 자 신호철은 자기도 거기 상권진흥원에 있었는데 세 사람이 같이 만났다. 신호철 경기상권진흥원장 이응우하고 유동규가 아니 유동규가 아니라 김용이 만났다. 야 김용이 만났다고 했지. 그렇지. 예. 그렇죠. 김용이 이렇게 세 김용. 사람이 만났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김용이 나는 거기에 갔는데 내가 어떻게 어때 6월 똑같은 홀딩스 시간에 가느냐? 분당이 예. 그래가지고 유원 홀딩스 사무실이 네 위치가 이제 거기 그 판교에 있습니다. 판교에 예, 판교에 있으니까 거기는 이제 광교에 있고 광교 예. 자기는 광교에 있었지 판교에 예. 없었다. 이거. 성남에 없었다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거짓 증언을 합니다. 이응우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서 그렇죠. 증인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예. 판사님 앞에서 선서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를 냈느냐 증거로 자기가 그 휴대폰 구글 캘린더에 휴대폰 구글 캘린더에 그 날짜에 김용하고 같이 있었던 약속이 돼 있었다. 약속이 있었다는 날짜 5월 3일 날 2021년 5월 3일에 이렇게 약속이 있었다는 거를 캡처 화면을 냅니다. 증거로 냈죠. 증거 자료로 냅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그러면 이건 어떻게 받았느냐? 당신이 이응우한테 그랬더니 뭐냐면은 변호사가 그건 내가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것도 이제 위증입니다. 가짜입니다. 근데 이제 받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이응우는 뭐냐면 내가 그때 있었다 하니까 판사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판사님이 이 말 안 했으면 이 조직단이고 뭐고 하나도 드러나지 완전히 않았어요. 바보 될 수 있었던 거지. 예. 뭐라고 그런데 하셨죠? 판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핸드폰을 내라. 그렇지. 왜냐하면 그 핸드폰을 조작될 수 있으니까 혹시 조작될 수 있으니까 핸드폰을 제출해라. 네.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머뭇머뭇거려요. 그때부터 얼음된 거지. 네, 얼음돼서 머뭇머뭇거리니까 아무것도 안 보고 네. 이거 아니 뭐 개인적인 어쩌고 아무것도 안 본다. 로그 파일만 보겠다. 이게 언제 입력했는지 입력값만 보겠다.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1년 5월 3일 날 약속을 했으면 5월 3일 이전에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됐어야지, 예. 그런데 5월 3일 넘어서 입력을 했다는 거는 가짜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조작됐다는 거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이 핸드폰을 제출을 안 해. 끝까지 제출을 안 했지. 끝까지 제출을 안 해요. 그래서 판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례적으로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합니다. 판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형사 사건은 민사 사건하고 달리 직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판사가 당장 당신 구속이야 하면 거기에서 구속할 수도 있고 판사가 영장 청구 없이도 압수수색하면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그 판사님이 직권으로 영장 발부해가지고요 압수수색 갔는데 캡처 화면을 냈던 얼마 전만에 며칠 전에 캡처 화면을 냈고 그러면 2021년부터 그 핸드폰을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 핸드폰이 분실했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전형적인. 그래서 뭐가 들어갔느냐? 검찰이 그때부터 수사가 들어가기 시작한 그렇죠. 겁니다. 예. 수사가 들어가서 해보니까 주차 기록이 그때만 해도 김용이 어디 근무했냐면 경기도 주식회사에서 근무했어요. 경기도 주식회사는 어디 있냐면은 그 분당에 있습니다. 분당에 있는 경기도 주식회사에서 근무를 하는데 하는 기록.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있으면은 광교까지 오려면 걸어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이패스 기록. 뭐 이런 하이패스 기록이나 아니면 주차 기록이 주차 있어야 될 거 기록, 아니에요. 주차 기록이 없습니다. 없어, 예. 주차 기록이 광교 컨벤션센터 앞에서 불법 주차가 불가능합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주차장이 텅 비었는데 예. 불법 주차할 이유가 없지 이유가 않습니까? 없죠, 예. 그런데니까 주차 기록부터 확인하니까 없어. 그래서 뭐를 내느냐? 압수수색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뭐를 찾아내느냐? 김용이 그 당시에 자기 사무실에 있었다는 걸 입증합니다. 거꾸로. 예. 거꾸로 거기에 주차 기록이 있는 거예요. 예.
자기 사무실에 그렇죠. 주차 기록이 그 컨벤션 센터에 있었다는 그 주차 기록이 없고 그 자기 사무실에 주차 기록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뭐가 있느냐? 텔레그램을 열어보고 컴퓨터로 열어보고 한 그 기록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오늘 뭐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 하시고 싶은 말씀은 정말 하늘같이 쌓여 있을 겁니다. 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을 있는 거를 검사들 당신한테 입증해봐라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조직적으로 증거를 조작해서 유동규 본부장을 바보로 만들어서 거꾸로 유동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사건을 조작하려고 했었다가 그 내용이 판사님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내용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함으로써 위증했던 사람들을 사실상 어떻게 했죠? 싹 다 구속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김용이 이번에 재판에 나와서도 막 일방적으로 이런다 하면서 죄의식이 없어요. 좌파들의 특징이죠. 그게. 예, 죄의식이 전혀 없어요. 내가 저기 이제 다음 주 증인으로 요청해서 나가는데 제가 물어볼 겁니다. 넌 너 때문에 저기 그 위증 때문에 지금 2명이 구속됐습니다. 2명이 구속됐죠. 예. 원래 3명이 구속돼야 되는데 이용우도 구속돼야 되는데 이용우는 구속날 다 풀었어요. 자백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구속을 면한 거고 그거를 도왔던 서지현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은 또 P씨, 박모 씨 이 두 사람이 젊은 애들이에요. 이 애들 2명만 지금 구속되고 증거 조작에 가담했던 사람 가담했다고 증거 조작에 가담해가지고 그 사람 2명 또 구속됐어요. 이 애들 인생 망쳐놓은 거예요. 그렇죠. 김용희 때문에 이 조직단을 만들고 거기 제일 하부에 있던 애들 망친 거고 그리고 텔레그램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에 2022년 이 사건 이후부터 걔들 유튜브에서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변인이 나오면은 방송에서 그 프레임을 이야기하고 계속 얘기하는 증거 없고 유동규의 말뿐이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유동규 말도 믿을 게 하나도 못 된다.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재판에 와가지고 그 흠될 거는 다 잡아가지고 했던 게 이 프레임 그리고 여기에 있던 그 새날 그다음에 빨간화재 등등 해가지고 지금 저는 저기 고소 들어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프레임이 나왔잖아요. 이제 이거는 뭐 정상적으로 만나가지고 그 보도하게 된 경위가 지금 객관적 내부 물증을 통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보도한 그 기자들 그래서 이 프레임대로 보도한 내용들이 이제 저희들은 증거 자료로 해가지고 저희 이제 고소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를 죽이려고 유튜버 다 붙고 그 다음에 언론 붙고 여기에 심지어는 뭐라냐면요 언론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좀 방송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해라 하니까 저희가 잘 가공해서 잘 취재해서가 아니고 가공해서 저희가 잘 가공해서 보도하겠습니다. 그거는 언론 기사의 본령에 현저히 어긋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비록 조국은 못 구했지만 이재명은 구합시다. 그래요. 어제 저하고 오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출연 요청했을 때에 우리 유동규 본부장님이 저한테 절규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지금 얘기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조국은 못 구했지만 이재명은 구해야 된다라는 내부적인 공감대 그런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건을 조작한 의혹들이 김용 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난 겁니다. 다 드러났던 겁니다. 낱낱이 드러난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조중동 뿐만 아니라 언론에서 이날 재판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 드러난 건데 엉뚱하게 김용이 부인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언론인들도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그 법률적인 문제이고 그에 대한 어떤 사실관계의 맥락과 법률적인 적용이 만만치 않은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재명 본인도 본인이 어떤 그 위증교사 혐의로 해서 지금 재판 받고 있고 지난번에 그 서울중앙지방검찰 법원에서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위증교사의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이 됐다라고 할 정도로 단순히 그 사건의 어떤 그 공선법 위반의 사건에 대해서뿐만 아니고 다른 많은 사건의 위증교사 같은 사법방해 행위가
너무나 많았던 거고 그 사건의 핵심적인 것이 수사를 통해서 김용 뇌물 사건에 입증돼서 그 증거를 조작했던 사람들 2명이 구속됐던 그 사건을 지금 유동규 본부장이 지금 길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이재명이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위증을 하는 도구들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위증을 하면서 또 죄를 범죄케 하고 그렇죠. 계속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다음에 이 조직단 회의에 가담한 사람들 다 범죄에 가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점점 그렇게 또 되는 이런 거죠. 거를 가담하지 않으면 핵심 자리 못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경하고 그때 거기 그 아까 그 안기령이 왜 했느냐 했더니 이런 것들을 가담한 게 있으니까 이 비밀을 지키려면 자리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이래서 그런 거고 지금 변호인단들 대장동 변호사들도 왜 5명 6명이나 공천을 네네. 받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로의 입막음을 하는 것이 공천 외에는 없다. 이거 아니면 그렇죠. 대답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변호사-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변호사인 거야. 변호사님들 아시다시피 네. 출정 한번 해가지고 네. 법정에 한번 가면 로펌에서 얼마 받으십니까? 하루. 큰 펌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받죠. 그리고 1명뿐만 아니라 5명 하면은 김현장 같은 경우에 5명에 대해서 다 받잖아요. 출발할 때 땡 쳐놓고 해놓고 시장이 시간으로 해서 다 했잖아요. 들어오면은 들어왔는 시간 해서 5명 타임 차지하죠. 그러니까 보통 하루에 큰 펌들은 그렇게 합니다. 하루에 500만 원 예. 정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 보통 변호사님들이 한 3-4천만 원 받으시는 이유가 내가 여기 법원에 한 3번 정도 갈 것 같아. 그러면 한 3-4천만 원 받고 3번 이상 갈 것 같으면 1억 정도 이렇게 부르는 게 왜 그러냐면 하루에 500만 원. 그러면 10명 가면 5천만 원이 하루에. 근데 김용하고 이재명 정진상 이 재판에 10명씩 오는데 예? 그 변호사비 김용이 될 겁니까? 정진상이 될 겁니까? 이재명이 될 그거를 한번 다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나온 거죠. 이번에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다음 무료변호 난다? 그럼 대가 없이? 그 자체도 뭐냐면 정치인이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죄가 하도 많으니까 그것까지는 뒤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지금 이런 어떤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는요 변호사 구할 돈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근데 지금 불쌍하니까 지금 무료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님들이 지금 2-3분 계셔요. 예. 근데 그분들이 지금 진짜 희생하고 계시는데 진짜 그분들이 정말 공익을 위한 변호사고 인권 변호사입니다. 그분들이 그분들이 열심히 지금 해준다고 유동규 본부장이 공천권을 줍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재명이 변론해주면은 대장동 변호사, 로또 변호사 5명 이번에 다 공천 받아가지고 배지 다 달았지 않습니까? 참 이런 걸 보면서 인생에 진짜 비애를 진짜 정말 느끼는 것 비애를 느낍니다. 같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 뭐냐면 어쨌든 제가 이제 살아 있었던 이유는 제가 이런 걸 다 밝히고 이 민주당 이놈들이 저는 이제 뭐냐면 제가 어딘 매체에 나가서 그랬어요. 나한테 배신해줘서 고맙다고. 나를 버려줘서 고맙다고. 그 바람에 제가 세상을 알게 됐습니다. 진짜. 그래서 감옥 갔다 와서 저는 정말 세상을 배웠고 저는 거기서 이미 옛날에 유동규는 죽었다. 예.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고 고백이 나오죠. 책에. 예,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인생은 오늘을 위해서 살 거고 오늘을 감사하고 오늘을 위해 살고 두려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